12월 2일 새벽, 한국이 아리랑 7호를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0.3m급 해상도, 독자개발 암호화 통신망. 한국 정부는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3시간 후였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국 위성 기대치 이하. 상업용 수준. 군사적 가치 제한적. 전 세계 언론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과장. 실망스러운 성능.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 국무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누리호 핵심 부품 수출 전면 금지. 터보펌프, 내방사선 반도체, 자세 제어 장치. 한국 우주 개발의 숨통을 조이는 완벽한 목줄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독자 통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우주 개발은 끝이다. 미국의 최후 통첩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과 함께. 그날 저녁 미 국무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이 내민 조건은 무엇이었고 왜 세계 최강국이 72시간 만에 굴복했을까요? 72시간의 충격적인 기록 지금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제임스 해링턴은 국무부 청사 6층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25년간 동아시아 외교를 다뤄온 차관보였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0.3m급 광학 해상도. 독자개발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 그들의 정보기관이 반년 동안 추적해온 수치들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30분 후 회의. 간결한 목소리였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해링턴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회의실 화면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좌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말을 꺼냈죠. 한국이 우리 정보망을 우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동맹 구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해링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기술 주권 확보입니다. 독립적 능력을 원하는 거죠. 국가안보좌관이 차갑게 받았습니다. 해링턴, 당신은 외교관이니까 그렇게 보겠지. 하지만 이건 안보 문제야. 정보 균형이 깨지는 거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준비했네. 한국 위성 성능을 재평가한다는 내용이야. 해링턴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업용 수준. 1m급. 군사적 가치 제한적. 실제 사양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게 평가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요. 새벽 2시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해링턴은 사무실에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국의 발사는 성공적이나 광학 장비는 상업용 수준으로 파악됨. 전략적 가치는 제한적. 오전 9시 서구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백악관 발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국이 공식 발표한 0.3m급이라는 수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국방부 우주전략국장이었습니다. 맥킨지 장군.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단계는 성공이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지.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국방부 정보 공유 서버 오늘 저녁 9시 접속 차단하게. 독자 통신망을 쓰고 싶다면 우리 정보는 못 본다는 걸 보여줘야지. 해링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죠.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결정을 수없이 해왔지만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국 외교부에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해링턴은 짧게 답했죠. 독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우려입니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상대편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링턴은 침착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 질문은 곧 지워버렸죠. 자신은 외교관이었으니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게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부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맥킨지 장군이 화면 너머에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시간입니다.
상무부 수출통제국장이 두툼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긴급 수출 통제 명령.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관련 품목. 해링턴이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터보펌프 베어링, 내방사선 반도체, 자세 제어 자이로스코프, 누리호 5호기 발사의 필수적인 부품들이었습니다. 모두 미국만이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건 누리호 전체를 멈추는 겁니다. 맥킨지 장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야. 한국이 독자 노선을 고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동맹국입니다. 동맹은 신뢰가 전제야. 한국이 협의 없이 독자 통신망을 가동했어. 그건 신뢰를 깬 거지. 발효 시점은 오전 6시. 2시간 후였습니다.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승인은 형식일 뿐이었죠. 해링턴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에서 이런 결정을 수없이 내렸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 나라의 우주 개발 전체를 인질로 잡는 것이었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임스 해링턴. 오전 6시 정각 미 국무부와 상무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의 특정 우주기술 품목 수출에 대해 긴급 통제 조치를 발동함. 해당 품목의 수출은 한미 간 우주정보 공유체계 재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됨. 문장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독자 통신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리호는 날지 못한다. 맥킨지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링턴, 한국이 누리호로 뭘 하려는지 알아? 위성 발사 아닙니까?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11월에 4호기로 차세대 소형 위성을 올렸어. 군사위성이야. 5호기로는 민간 위성 사기를 동시에 올린다고. 그건 다중 탑재 능력을 시험하는 거야. 해링턴은 침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리호가 성공하면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 언제든 원하는 걸 우주에 올릴 수 있다는 거지. 1.5톤급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능력.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합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멈춰야 해. 한국이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링턴은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누리호는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3단형 우주 발사체. 2022년 첫 발사 이후 4회 연속 성공. 한국을 세계 7번째 독자 발사체 보유국으로 만들었음. 다음 평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리호 독자 발사 능력 확보는 한국이 우주 분야에서 미국 기술 의존도를 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0%. 그래서 막으려는 거였죠. 오전 10시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하게. 지금은 만날 시간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할 말은 이미 성명으로 다 했어. 한국이 결정할 차례야. 보좌관이 나가고 해링턴은 다시 보고서를 받습니다. 누리호 5호기 발사 예정일 2025년 6월. 핵심 부품 필요 시점 2025년 1월. 현재 한국 내 재고 전무. 대체 공급원 없음.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에게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발사는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연기는 곧 실패를 의미했죠. 예산 일정 신뢰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정오쯤 깨인 이메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보였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적인 메시지였죠. 해링턴 차관보,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해링턴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국익이라고? 안보상 필요하다고? 그런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한국 우주 프로그램의 긴급 제재. 한미 우주 협력 위기. 논조는 대부분 미국 쪽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행동으로 동맹을 긴장시켰다는 시각이었죠. 맥킨지 장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언론 반응 좋네. 이제 한국이 움직일 거야. 일주일 안에 백기들 걸세. 해링턴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장군님, 한국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로켓이 날아가나? 한국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거야. 우리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녁 7시 퇴근하려는데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CIA 동아시아 국장이었습니다. 해링턴, 한국 측 움직임 포착됐네.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 소집했어. 예상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국 쪽 분위기가 우리 예상과 좀 달라. 굴복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대응책을 찾는 것 같아. 무슨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부품은 우리만 만드는데. 글쎄,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이 결국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링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이상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CIA 국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그게 대체 뭘까요? 새벽 3시 42분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해링턴을 긴급 전화가 깨웠습니다. 국방부 작전센터였습니다. 해링턴 차관보 즉시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해상에서 우리 자산이 추락했습니다. 해링턴은 옷을 급히 챙겨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20분 만에 국무부 청사에 도착했죠. 지하 3층 상황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해상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맥킨지 장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RQ-180이 떨어졌어. 해링턴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RQ-180. 미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무인 정찰기. 존재 자체가 극비인 기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수년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유령이었죠. 언제입니까? 새벽 3시 17분. 백령도 서쪽 80km 해요. 원인은 아직 불명. 악천후로 추정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장군이 스크린을 확대했습니다. 추락 지점 주변에 파란 점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어선 7척이 추락 지점으로 이동 중입니다. 속도가 보통 어선이 아니에요. 해군 정보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위성 분석 결과 저건 중국 해군 특수작전팀입니다. 어선으로 위장했지만 선체 구조가 다릅니다. 해링턴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무인기를 건지려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함정은? 실함대가 출동 중이지만 2시간은 걸려. 너무 늦어. 맥킨지 장군이 지도를 두드렸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 해무야. 지금 현장은 시야 50m도 안 돼. 우리 위성으로도 못 찾아. 광학 위성은 구름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레이더는 스텔스 기체라 반사파가 너무 약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국가안보좌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해양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조류 계산상 6시간입니다. 그 이후엔 자네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6시간. 중국이 먼저 건지면 RQ-180의 스텔스 코팅 기술이 그들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수조 달러를 들여 개발한 기술이 통째로 유출되는 거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한국 해경에 지원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현장에 가장 가깝습니다. 맥킨지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해경 헬기로는 한계가 있어. 수색 범위가 너무 넓고 해무 때문에 유관 수색도 불가능해. 게다가 지금 우리가 한국과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해링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제까지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걸요. 새벽 5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수색 범위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없었죠. 해군 작전국장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선택지가 하나 있긴 합니다. 뭡니까? 한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의 R이랑 7호. SAR 위성 아닙니까? 합성 개구 레이더는 날씨와 관계없이 관측 가능합니다. 게다가 해상도가. 맥킨지 장군이 끊어버렸습니다. 1m급으로는 못 찾아. 스텔스 잔해는 너무 작아. 하지만 장군님, 한국이 발표한 실제 해상도는 0.3m입니다. 장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링턴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백악관 브리핑에서 1m급이라고 한 건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국가안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해링턴, 지금 그게 중요한가? 중국이 우리 기술을 가져가는 것보다 자존심이 중요한가? 해링턴은 심호흡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해링턴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센터장. 6개월 전 워싱턴 회의에서 받은 명함이었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그들을 압박하던 자신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듯 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박 센터장님, 제임스 해링턴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보님. 무슨 일이십니까? 해링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죠? 서해상에서 우리 자산이 추락했습니다. 해무 때문에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아리랑 7호의 SAR로 탐색이 가능할까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해링턴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차관보님. 네, 어제 우리 부품 수출을 차단하셨죠. 해링턴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우리 독자 통신망을 포기하라고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무엇입니까? 우리 위성 1m급 상업용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해링턴은 눈을 감았습니다. 잘못된 평가였습니다. 박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알겠습니다. 좌표를 주십시오. 해링턴은 놀랐습니다. 조건은 없습니까? 조건이요? 수출 통제 해제 같은. 박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급한 건 당신들 아닙니까? 좌표나 주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해링턴은 좌표를 불렀습니다. 북위 37.8도, 동경 124.2도. 반경 50km 해역입니다.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아리랑 7호가 37분 후에 해당 해역을 지나갑니다. 촬영 가능합니다. 그렇게 빨리 됩니까? 우리 위성은 독자 통신망으로 직접 제어됩니다.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링턴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37분 후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보내오는 SAR 데이터였죠. 회색빛 화면에 파도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맥킨지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해상도가 생각보다 선명하네. 해링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수색 범위를 체계적으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힘들 겁니다. 스텔스 잔에는 레이더 반사가 거의 없어서.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작은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레이더 그림자였습니다. 물체 자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물체가 만든 그림자가 보였죠. 전문가가 멈칫했습니다. 저게 레이더 그림자 탐지? 박준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의심 지점 발견했습니다. 북위 37.823도, 동경 124.187도. 레이더 그림자 패턴으로 판단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맥킨지 장군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100%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88% 확률로 금속 물체입니다. 크기는 약 3m 추정. RQ-180 동체 크기와 일치합니다. 해군 작전국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해링턴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박 센터장님, 정확한 위치를 한국 해경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네, 우리 위성 1m급 맞습니까? 해링턴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7시 한국 해경 구조함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짙은 해무 속에서 구조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해경함 살보호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좌표 지점 도착. ROV 투입 준비 중. ROV는 원격 조종 잠수정이었습니다. 5분 후 잠수정이 바다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중 카메라 화면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물속이었죠. 수심 10m, 20m, 30m. 카메라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저 모래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죠. 맥킨지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아직입니다, 장군님. 수심 40m, 41m, 42m. ROV가 해저에 닿았습니다. 조종사가 천천히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m, 2m, 5m.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미 공군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레이더 그림자 탐지는 이론일 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살보호 함장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보입니다. 스크린의 수중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어두운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파편이었습니다. ROV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특유의 각진 형태가 선명해졌습니다. 스텔스 기체의 날개 일부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함장의 외침에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좌표와의 거리는? 해군 작전국장이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23m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3m. 한국이 예측한 오차 범위가 50m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오차율 0.05%. 미 공군 전문가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정확도는 우리도 못하는데. 맥킨지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ROV가 주요 잔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체 일부, 엔진 파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텔스 코팅 샘플. 다 있었습니다. 중국이 원하던 것들이었죠. 본격적인 인양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어선 3척이 3km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군 정보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어선들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게임은 끝났으니까요. 오후 3시 주요 잔해 인양이 완료됐습니다. 살보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성공. 귀환합니다.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해링턴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맥킨지 장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이 해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겠군요. 수출 통제 해제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맥킨지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링턴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박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양 확인했습니다.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해링턴은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증명한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했습니다. 1m급이라고 깎아내리고 부품으로 압박하고 동맹의 이름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걸 뛰어넘었습니다. 6시간 만에요. 책상 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R이랑 7호 분석 자료. 이제야 제대로 봤습니다. 다중 편파 SAR 융합 기법. 해양 빅데이터 결합. 레이더 그림자 탐지. 미국이 가지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무부 수출통제국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리호 부품 수출 통제 내일 아침 즉시 해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차관보님.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2시간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졌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 해링턴은 국무부 브리핑룸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기자들로 가득 찬 홀이었습니다. 대변인이 준비된 성명서를 펼쳤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우주정보 협력을 동등한 협력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또한 어제 발동된 대한민국 우주개발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즉각 해제합니다. 양국 간 기술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변인님,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닙니까? 양국 간 건설적 협의 결과입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수출 통제를 발동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상황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해링턴은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맥킨지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링턴.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무릎 꿇었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장군님, 내 잘못이 아니야. 장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잘못이지. 한국을 너무 쉽게 봤어. 부품 몇 개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해링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해링턴,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나은 기술을 가진 건가? 적어도 영상 레이더 분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군이 쓴웃음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해링턴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습니다. 차관보님. 박 센터장 인양 확인했습니다. 약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링턴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요? 잘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결국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박 센터장. 네. 다음엔 우리를 먼저 부르시오. 그 말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인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과 동등한 협력자가 됐다는 것을요. 오전 10시 국제 언론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좌관이 정리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CNN이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 미국도 찾지 못한 스텔스 무인기 6시간 만에 발견. 해리턴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이 미 공군도 실패한 탐색 작전을 단 6시간 만에 성공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우주기술의 독립성을 입증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BBC였습니다. 한국 놀라운 위성 능력으로 우주기술 독립성 증명. 영국 언론계는 조금 더 절제된 톤이었지만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한국 위성 성공 후 수출 통제 해제. 제목만 봐도 누가 이겼는지 명확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어떻습니까? NHK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뉴스였을 테니까요. 중국은? 황구시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해링턴은 중국어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합성 개구레이더 기술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앞섰다. 이는 동아시아 기술 역학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도 인정한 거였습니다. 오후 2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국가안보좌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성공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잔해를 중국보다 먼저 확보했으니까요. 전략적으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링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국가안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우리가 동맹을 관리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해. 맥킨지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우리보다 앞선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야, 장군.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1m급이라고 폄하하고 부품으로 압박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 없이도 되는 수준까지 왔던 거야.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명의였습니다. 72시간의 위기가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해링턴은 답장을 썼습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동등한 협력자로서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보내고 나서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25년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굴욕적인 문장을 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7시 퇴근하려는데 보좌관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차관보님, CNN 특집 방송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우주기술 전문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영상 레이더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레이더 그림자 탐지는 이론적으로만 알려진 기술인데 한국이 실용화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미국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은 있지만 실용화는 못했습니다. 0.3m급 해상도가 필요한데 우리 위성은 그 수준이 아니니까요. 해링턴은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여전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우주기술 패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독점의 종말은 의미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어? 해링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겼어. 아내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때로는 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특히 정정당당하게 졌을 때는. 해링턴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정당당했지. 그들은 기술로 이겼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성은 미국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72시간.
한국이 미국에게서 존중을 얻어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해링턴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미 공군 수송기 한 대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상무부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차관보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뭐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지를요. 수송기 문이 열렸습니다. 작업자들이 특수 포장된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터보펌프 베어링, 내방사선 반도체, 자세 제어 자이로스코프, 누리호 5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각 상자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며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전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격도 없었고 특별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을 뿐이라는 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거래였습니다. 트럭들이 부품을 싣고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해링턴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상무부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잠깐만요. 해링턴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품 공수 완료. 확인하십시오.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해링턴은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그들에게는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서울 시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의 후속 협의였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외교부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약속했으니까요. 그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앞으로의 한미 우주 협력 기본 틀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해링턴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등한 정보 교환, 상호 존중 원칙, 독자 결정권 보장.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공평한 내용이네요. 그래야 오래갑니다, 차관보님.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장이 대등하니까요. 저녁 8시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불이 켜져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늘 사건에 대한 보고와 분석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방부 우주전략국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우주기술 재평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실제 성능은 우리 초기 평가를 크게 상회함. 0.3m급 영상 레이더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단됨. 특히 레이더 그림자 탐지 기술의 실용화는 우리보다 최소 2년 앞선 것으로 평가됨.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 종속국이 아닌 경쟁자로 간주해야 함. 향후 협력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 필요. 해링턴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2년 앞섰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오늘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일면에 실었더군요. 미국 수출 통제 해제, 누리호 5호기 발사 재개. 우주 주권 확보의 의미. 하지만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환호나 자축보다는 담담한 사실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미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이요. 그게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걸 승리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맥킨지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링턴, 한국에서 잘 마무리했나? 네, 장군님. 우리가 많이 배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이번 일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기술은 주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더군. 장군님.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어. 그 점을 명심해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링턴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을 겁니다. 90분마다 한 바퀴씩 쉬지 않고요. 그 위성이 본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서해의 스텔스 무인기자네. 23m 오차로 정확히 찾아낸 그 능력. 미국은 그걸 1m급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운 72시간이었습니다. 힘은 주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라는 것. 동맹은 지배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기술은 결국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일 겁니다. 누리호 5기 아리랑 8호 달 탐사. 그들의 계획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막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협력자니까요. 72시간의 싸움이 미국에게 준 것. 그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한국이 독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법. 해링턴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쓸 거죠.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보고서. 그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동등한 협력자로 대해야 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